취재 수첩.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취재 수첩 진행을 맡게 된 성대방송국 기자 최혜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졌고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가 무차별적 폭격을 받으며 민간인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취재 수첩에선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경과 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러시아가 꾀한 세계 질서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엔 매일 50개에서 100개의 폭탄이 투하되고 있습니다. 점령을 위해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현재 주거지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며 10만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돼 있습니다. 지난 25일 UN 인권사무소는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 새벽 4시부터 집계된 민간인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교전이 이뤄지는 지역에선 사망자 집계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최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회의체들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긴급 정상회의가 소집됐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가 종료된 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4개국의 다국적 전투 집단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병력이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아우르게 되며 나토의 군사 배치 규모가 더 커졌는데요. 더불어 본 회의에서 나토 정상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관련 지원을 자제해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리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핵무기 사용 위협에 대한 경고를 표했고 이미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금융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감시를 다짐했습니다. 국제적 대응과 제재가 이어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엔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은 나토 가입 포기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혔지만 동부지역 자치공화국 승인과 같은 영토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인명 손실과 물류 부족 등을 감안해 전쟁이 조만간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전쟁이 수개월 이상의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쟁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숨은 의도에 대한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기 위해 침공을 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더 근본적인 의도는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의 입지를 세워 국제 질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란 평가도 존재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유럽 질서를 1990년대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푸틴의 야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약해진 러시아의 영향력을 되돌리기 위해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국가들과 함께 서방의 안보 지형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가 받을 경제적 타격을 무시할 순 없는데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센터장은 러시아의 물가가 20-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될 시 중국 경제로의 편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전쟁이 이어지며 러시아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현재 국제 질서가 도전장을 받고 있는데요. 전쟁 결과와 상관없이 국제사회는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우려해왔던 신냉전 체제의 등장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취재 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최혜민, 기술 김학재, 그리고 진행의 기자 최혜민이었습니다.